저는 이제 캠코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하고 응급조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사실 응급조치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응급조치가 거의 없습니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사용하시면서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시는 그런 조치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고를 될 수 있으면 안 만드시는 게 좋고,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셨을 때는 현장에서 유감스럽게도 현장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센터로 가져오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건 항상 인식을 해두시고 그리고 촬영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사용 전 캠코더 사용 전 점검 사항이라고 해서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먼저 확인할 게 오디오죠. 와이어리스 오디오들 요즘에 많이 이제 연결하셔서 촬영하십니다. 특히 인터뷰 같은 거 하실 때 와이어리스 많이 연결하시는데, 꼭 하시다가 이 팬텀 파워 잘못 올리셔서 카메라 오디오가 먹통이 되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카메라에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이런 콘덴서 마이크를 연결하실 때는 얘는 독립적인 전원이 없기 때문에 얘한테 전원을 줘야 되죠. 그래서 캠코더에 있는 팬텀 파워를 켜게 됩니다. 켜서 마이크로 전원을 주죠. 그런데 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배터리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전원을 같이 주면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이 터집니다. 오디오가 나중에는 먹통이거나 노이즈가 굉장히 심하게 돼요. 그래서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와이어리스 연결하실 때는 반드시 팬텀 파워 설정을 잘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캠코더들은 이제 내장 마이크가 따로 달려있는 마이크들이 있습니다. Z5 같은 경우도 내장 마이크가 Z1처럼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를 인터널 마이크로 할 거냐 아니면 외부 마이크로 할 거냐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굉장히 간단한 거지만 이거 못하셔가지고 나중에 촬영하신 다음에 오디오가 안 들어갔어요 그러고 센터로 갖고 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 부분도 같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레코딩 설정 상태 확인은 이제 주로 테이프 놓고 레코딩 하실 때 많이 걸리는 부분인데, 퀵 레코딩 설정을 가끔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본인 카메라만 쓰시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분들이 내 카메라를 만지면서 퀵 레코딩을 설정해 놓고 쓰세요. 그러시면 어떻게 되느냐, 레코딩 버튼 눌렀을 때 빨리빨리 레코딩이 되는 장점은 있는데, 레코딩하고 스톱하고 그 다음에 레코딩하고 또 스톱하고 그러면 레코딩 스톱 사이에 퍼렇게 블랭크가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편집한다고 쭉 불러내셨을 때 중간에 영상 없어졌다 왜 이러냐, 그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걸 퀵 레코딩에 설정을 하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를 의외로 이것도 굉장히 걸리적거릴 수가 있어요. 편집하실 때마다 또 계속 잘라내고 그러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요. 물론 CF카드 사용하시면은 이런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촬영 환경에 따른 세팅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캠코더 보시면은 사용자 매뉴얼에 사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거의 안 보시죠? 저도 전자제품 사면은 매뉴얼 잘 안 보는데 거기 나와 있어요. 권장 사용 온도는 0도에서 40도다. 그러니까 즉 카메라를 될 수 있으면은 실온 상태에서 사용해 주시는 걸 권장을 해드립니다. 영하로 떨어지면 물론 쓸 수 있느냐? 쓸 수는 있어요. 대신에 점점 추워지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LCD가 얼어버리죠. LCD 화면이 패널이 그냥 공기 중으로 노출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내구성하고 상관없이 LCD 자체가 얼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LCD가 얼면은 화면에 모션 블러처럼 사람이 움직이면 버벅버벅 끌리는 증상이 나타나고 나중에 좀 온도가 올라가면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실온에서 사용하시고 피치 못하실 그런 환경이 있으시면은 패널 위에다가 공기랑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 이렇게 커버 같은 거 하나 씌워서 촬영을 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ENG 카메라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6mm 카메라 같은 경우는 LCD를 다른 LCD를 쓰지 않아요. 동일한 LCD를 사용합니다. 단지 ENG 카메라는 그 위에 커버가 하나 더 있다는 거고, 이런 6mm 카메라 같은 경우는 커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온도에 조금 더 민감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자, 포커스하고 디테일은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설명 그대로입니다. 포커스를 맞추기가 힘들어요. 매뉴얼로 맞췄을 때 육안으로 봐서는 매뉴얼 포커스가 맞았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안 맞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촬영하시고 나면 포커스 이상해요, 잘 안 맞은 것 같아요, 카메라 봐주세요 이러시는 분들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육안으로 그냥 확인하시는 것보다는 부가적인 기능들이 있죠. 잘못 써놨네요. 지그래가 아니죠. 피킹이죠. 익스펜디드 포커스나 피킹 같은 기능을 이용을 해서 포커스를 잘 맞춰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촬영을 하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촬영하실 때 한 반 정도는 염려를 덜어 놓으셨다고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지 이제 포커스랑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디테일. 요즘 나오는 캠코더는 또 픽처 프로파일 기능 중에 디테일도 이 단계별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Z7, SE70, Z5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디테일을 얼마만큼 살리시느냐 안 살리시느냐에 따라 갖고 영상이 굉장히 흐리멍텅하게 보이실 수도 있고 깔끔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이 신경을 써주시면 촬영하실 때 훨씬 더 좋은 영상을 잡아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화이트 밸런스하고 셔터죠. 이따가 카메라 갖고 보신 분들 실내에서 한번 해보세요. 화이트 밸런스, 아니 그 셔터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셔터 스피드 매뉴얼로 바꿔놓고 계속 한번 올려보세요. 1000분의 1초 넘어가면은 화면에 뭐 무지개색 띠처럼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형광등 조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촬영하실 때 실내시건 실외시건 간에 조명에 따라서 셔터 스피드를 설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내가 촬영할 때 뭐 모니터 같은 거 찍는다 그럴 때는 모니터에서 선 막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LCD상에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또 익스텐드 클리어 스캔 기능을 사용을 하셔서 그 셔터를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토로 해주실 때는 내가 이제 뭐 움직이거나 아니면 광량이 변할 때마다 셔터 같은 게 다 변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영상이 왜곡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명에 따라서 특히 실내에서 촬영하실 때는 셔터 설정 가급적이면 매뉴얼로 놓고 그러니까 영상이 제대로 나오게 조정을 해놓으신 상태에서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 역시 마찬가지로 조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똑같은 색깔이라도 그 초저녁 때 그러니까 해가 질 때 보는 색이랑 그 다음에 한낮에서 그 대낮에 보는 색깔이랑 굉장히 틀리죠.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그 야외에서나 아니면 어디서 촬영을 하는데 광량에 따라서 흰색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색깔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광량이 바뀔 때마다 조명이 바뀔 때마다 화이트 밸런스를 다시 맞추게 됩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이제 간단하게 그 종이 같은 거 놓으시고 회사체 놓으시고 화이트 밸런스 버튼 눌러서 맞추시면은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오늘 또 촬영하시면서 촬영 팁에서 많이 보시겠지만 필요한 같은 경우에는 재밌게도 화이트 밸런스를 이렇게 그냥 현장에서 직접 찍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색온도, 켈빈 온도를 100단위로 계속 바꿔서 그냥 촬영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내가 색을 맞추는데 난 이거 싫다. 나는 지금 시간은 비록 낮이지만 나는 뭐 초저녁 씬을 촬영하고 싶다 그러면은 강제로 화이트 밸런스에 있는 색온도 바꾸셔서 촬영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외부 장비와 연결 시 점검 사항이라고 해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는데요. 요즘에 이제 그 HVR MRC1K 사용하셔갖고 CF 카드를 많이 촬영하시죠. CF 카드를 촬영하시게 되면 나중에 임포팅하는 시간이나 이런 시간들이 줄기 때문에 후반 작업하실 때 굉장히 편리해요. 자, 근데 이때 연결하실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카메라에서 물론 그 메뉴 버튼 누르셔서 들어가셔 인아웃 레코딩 메뉴 들어가시면은 거기 이제 익스터널 레코딩 컨트롤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설정을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즉 내가 기본적으로는 레코딩 버튼 눌렀을 때 테이프만 녹화가 되는데 레코딩 버튼 눌렀을 때 테이프랑 CF 카드랑 동시에 녹화를 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릴레이, 그러니까 테이블 다 녹화 끝나면은 그 뒤에 부분을 CF 카드에 이어서 녹화를 할 거냐 그것도 아니면은 외부에만 CF 카드에만 이렇게 녹화를 해서 빼게 할 거냐 설정을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이 선택을 안 해주시면은 CF 카드 사용 못 하십니다. 자, 그럼 이렇게만 설정을 하면 끝나느냐? 아니에요. MRC1에서도 설정을 한 번 더 해주셔야 됩니다. MRC1에 들어가시면은 메뉴 버튼 누르시면은 캠링크 셀렉트라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서 메뉴가 싱크하고 팔로우 두 개가 있는데 싱크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사용하실 때 LCD 창에 아이링크 아웃 그리고 CF 카드 연결됐다고 표시가 뜨면서 이제 녹화 버튼을 누르셨을 때 CF 카드에다가 바로 녹화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촬영 중에 갑자기 CF 카드 넣거나 빼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은 CF 카드 넣거나 빼실 때는 반드시 MRC1 전원 끄시고 나서 연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은 뭐 데이터가 제대로 안 써지는 경우도 있고 촬영하시는 영상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MRC1K를 아이링크로 바로 PC랑 연결해서 이제 영상을 옮기실 경우가 있어요. 그냥 드래그 앤 드롭해서 복사해서 PC에다 갖다 붙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전원 켜신 상태에서 아이링크 바로 연결하면은 역전압이라고 그러죠. 전이차 때문에 장비에 있는 아이링크 IC가 타버리는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메인보드를 교체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따로 없었는데 그런 정도로 심각한 불량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전원을 끈 상태에서 연결을 해야 된다. 뭐든지 카드를 뽑건 테이블 뽑건 뭘 하든 간에 반드시 전원을 끈 상태에서 연결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저기 보시면 저기 이제 기자분들이 기자분이 지금 HBR DR60 사용하고 계신데요. 예, 하드디스크 레코딩 유닛이죠. 그거 이용해서 지금 촬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밀렸네요. 예, 마찬가지로 CF 카드랑 마찬가지로 사용하실 때는 캠코더에서 설정을 똑같이 변경을 해주셔야 되고요. HBR DR60에서도 마찬가지로 캠링크 셀렉트 메뉴를 들어가셔서 싱크로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DR60 연결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드시 전원을 끄신 상태에서 연결을 해야 돼요. 아이링크로 캠코더랑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원 넣으신 상태에서 넣으시면은 바로 DR60 불량이 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DR60 단에서 불량이 많이 나는데, 예, 요 한번 불량이 나면은 수리하기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먼저 사용하실 때 주의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Z1, V1 사용하실 때 이런 분량이 굉장히 많았죠. 아이링크, 그때가 딱 이제 NLD 편집 보급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이링크로 PC랑 연결하실 때, 카메라에서 아이링크로 빼서 연결하실 때 Z7SE70은 6핀이라고 조금 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위험성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링크랑 연결하실 때 반드시 캠코더 전원 끄신 상태에서 연결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레코딩 플레이백 하다가 이제 바로 하면 되겠지 그래서 레코딩 스톱하고 바로 꽂으시면은 그 순간에 캠코더 고장난다고 보시면 돼요. 네, 반드시 전원 끄신 상태에서 아이링크를 연결하셔야 되고요. 가급적이면은 정품 케이블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량을 조금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잘렸네요. 이건 주의사항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문의를 많이 해주신 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하드디스크 유닛이라든가 CF 카드는 녹화하는 방식이 녹화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 FAT32라는 방식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고 하니, 녹화하는 영상이 크기가 4기가 이상이 되면은 자연적으로 4기가씩 나눠요. 그래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소니 규격이 아니라 그냥 공통 규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DV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1시간짜리 쭉 찍으셔가지고 한 용량이 5기가 된다. 그러면 4기가, 1기가 이렇게 나뉘겠죠? 그거 그냥 동영상 편집하실 때 NLE에서 불러놓으시고 타임라인에다 쭉 올려놓으시면 문제 없어요. 근데 HDV 같은 경우에는 압축을 해서 녹화를 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나뉜 파일을 PC로 바로 갖고 와서 NLE로 임포트를 하시면은 중간에 파일이 나눈 부분에서 오디오가 없어요. 한 12프레임, 10프레임 정도 오디오 날아가고 중간에 톡톡 끊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받을 때 저희가 소니 레코딩 유틸리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결합을 해서 받으셔야 돼요.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PC 저희가 지금 저희 bpeng.sony.co.kr이나 bp.co.kr 이쪽 홈페이지에서 이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나눠드리고 있어요. 이거 그냥 PC에서 다운받아서 설치하신 다음에 CF 카드나 하드디스크 레코딩 유닛에서 녹화하신 거를 PC에다가 옮기실 때 그냥 아이링크 연결하시고 이 프로그램 클릭하셔서 딱 띄우시면은 여기 드라이버가 잡혀요. 그래서 이 부분 여기 드라이버가 잡히면 드라이버 선택하시고 거기에 있는 이제 비디오 클립들이 쭉 뜹니다. 그러면 그냥 클릭 선택하셔서 OK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알아서 PC로 쭉 옮겨져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중간에 끊어짐 없이 그냥 바로 이어서 나중에 임포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고 바로 그냥 PC를 드로그 앤 드롭해서 붙이신 다음에 임포트 하시면은 반드시 영상 나뉘는 부분에서 프레임 손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베가스 부분은 그냥 저희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에 있는 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베가스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런 프로그램 없이 바로 임포트가 되니까 그 부분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응급조치 방법이라고 해서 몇 가지 적었는데요. 가끔 이제 녹화 영상 재생 시 영상이 순간적으로 멈추거나 오디오가 끊어진다. 근데 다시 플레이백해서 재생하면 정상이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테이프나 헤드에 먼지가 껴서 그렇습니다. 헤드 팁이 테이프를 제대로 잊지를 못해서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클리닝 테이프를 한 10초 정도 돌리셔서 클리닝 하신 다음에 다시 다시 플레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거는 클리닝 테이프를 절대 재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이제 몇 번씩 다시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클리닝 테이프는 끈끈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번 쭉 플레이하면은 헤드에 있는 때를 쭉 끈끈이가 훑고지나고 합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다시 쭉 감으셔갖고 다시 쓰시게 되면 그 먼지가 다시 그대로 묻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한번 쓰시고 그냥 버리세요. 쓰지 마십시오. 전원을 그 다음에 배터리를 연결했는데 동작을 안 한다. 일시적으로 접불이나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연결해 보세요. 끄신 상태에서 분리하시고 다시 연결하시고 그래도 안 되신다. 저희 센터를 찾아주십시오. 해결하실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 녹화 도중에 이젝트, 그러니까 녹화를 하시다가 갑자기 여기 카세트 열어갖고 테이프를 끊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가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그 탭 누르고 촬영하실 때 엔드서치나 이런 몇몇 가지 기능이 안, 쉽게 말하면 엔드서치인데 엔드서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주의를 해주세요. 될 수 있으면 녹화 끄시고 그 다음에 테이프 끄집어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LCD 모션 블러 나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 한번 드렸죠. 예, LCD 표면에 가급적이면 커버 같은 거 덮으셔서 추운 곳이나 야외에서 촬영하실 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CF카드 응급조치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PC에서 넣고선 아니면 DSL에다 넣고 촬영하시다가 그거 바로 캠코더에다 넣고 연결하시면은 캠코더에서 사용을 못하죠. 내부 파일 구조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간단해요. 연결하신 다음에 포맷 할 거냐고 메시지가 뜨거나 아니면은 메뉴에서 포맷 한다고 선택을 해주시면은 바로 포맷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PC에서 쓰시거나 이랬을 때는 그냥 변경해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녹화를 했는데 녹화가 늦게 된다. 맨 앞에 몇 프레임이 없다. 아니면 뒤에 몇 프레임이 없다. 중간에 녹화했는데 조금 영상 상태가 불안정한 것 같다. CF 카드의 그 데이터를 쓰는 속도가 배속이 저희가 이제 최소 133배속 이상이 되는 CF 카드를 사용하시라고 권장을 해드리고 있는데 배속이 느려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CF 카드 사용하실 때는 배속을 잘 확인을 해보시고 쓰셔야 됩니다. 최소 사양은 133배속 이상이고 용량은 2GB 이상이에요. 현재 지금 저희가 호환되는 CF 카드 목록은 이렇습니다. 샌디스크 거하고 블랙사미디어 이쪽에서 나오는 CF 카드를 저희가 권장을 해드리고 있는데 나머지 지금 나오는 32기가라든가 이런 CF 카드들도 성능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 같은 거는 저희가 나중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니면 따로 이제 공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BR DR60 응급조치도 사실 비슷합니다. 특별하게 CF 카드랑 다른 점은 없어요. 전원 문제 났을 때나 포맷 에러 메시지가 나타났을 경우에나. 자,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맨 아랫부분인데요. 아무래도 하드디스크다 보니까 끄신 다음에 바로 충격을 주시거나 그러면은 에러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영상을 리스토어 하거나 아니면은 포맷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거 컴퓨터에 있는 하드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고 촬영하실 때 충격을 안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촬영 다 끝나시고 전원 끄셨을 때도 가급적이면 충격 안 주시는 게 좋습니다. 데이터 보존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